이번 시간에 이제 과세표준 나왔으니까 세금 계산하기 위해서 세율을 곱하거든요. 이 세율이 복잡합니다. 그래서 표준세율도 있고 특례세율도 있고 중과세율 세 가지가 있는데, 우선 여러분 세율은 취득세 세율은 기본세율, 표준세율이 있어요. 표준세율은 뭐냐? 세법이 정해놓은 기본세율. 생각해 보세요. 법에 경기도에서 부동산 취득했을 때 취득세 세율하고, 서울에서 부동산 취득했을 때 세율하고, 제주도에서 지방자치단체마다 세율이 다 법에 달리 규정을 하면 지역 차별이야. 있을 수가 없다. 공평과세니까. 그죠? 그래서 법에는 다 똑같다 이거지. 전국이 세율 똑같이 정해놔서 그게 뭐라고? 표준의 기본세율, 법에는. 그런데 취득세는 도세잖아요.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가 과세권자죠. 그런데 지방자치단체에는 재정상 특별한 사유가 발생할 수도 있어요. 천재지변이 발생해서, 지진이 발생해서 건물이 다 무너졌네. 그런 지역은 건축물을 재축해야죠. 다시 지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무슨 취득이야? 원시취득, 취득세 내야죠. 그런데 천재지변이니까 세금 부담을 어떻게 해야 돼? 줄여줄 수도 있고, 그죠? 또 어떤 지역은 내년에 돈이 많이 필요하니까 세금을 많이 걷어야 될 필요가 있을 거 아니에요. 지방자치단체마다. 그래서 세법에는 기본을 똑같이 정해놨지만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서 기본세율의 100분의 얼마? 50 범위 내에 뭐 할 수 있다? 가감할 수 있다. 100분의 얼마? 50 범위 내에서 증하거나 감할 수 있다. 그럼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가감하지 말고 원래 세율 그대로 적용하라. 그 얘기입니다. 이해가세요? 예, 또 하나 알아야 될 것이, 또 하나는 하나의 물건이 둘 이상, 좀 이따 확인할 거예요. 둘 이상 세율에 중복이 되면 그 중에 뭐? 높은 세율 적용하라. 이것이 여러분 어디에 나와 있느냐? 563페이지 맨 밑에 세 번째 줄 보세요. 자, 거기 우선 세율 보면 취득세는요, 취득한 물건에 따라 세율이 다 달라요. 농지냐, 나머지 토지냐, 건축물이냐, 또 취득할 때도 매매냐, 상속이냐, 증여냐, 이거에 따라 세율이 다른데 꼭 기억할 거 세 번째 줄, 같은 취득 물건이 둘 이상 세율에 해당이 되면 그 중에 뭐? 높은 세율 적용한다. 시험에서는 낮은 세율을 적용한다. 그렇게도 물어봐요. 높은 세율 적용한다. 그거 하고 다음 장에 부동산의 표준세율 그랬죠. 여러분 취득세는요, 부동산 말고도 자동차, 차량, 기계장비, 선박, 항공기, 광업권, 어권, 회원권, 물건마다 종류가 많죠. 그런데 자동차 취득했을 때 세율이 몇 프로고 선박 취득했을 때 몇 프로냐, 그건 시험 범위가 아니에요. 그래서 아예 빼버렸어. 부동산세법은 부동산 취득했을 때 세율을 물어보는 거지 자동차, 기계장비 그런 건 물어보지 않는다. 이해가세요? 그래서 부동산 취득했을 때 세율도 기억할 것이 두 번째 줄 보세요. 표준세율의 두 번째 줄. 지방자치단체 장은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표준세율, 기본세율의 100분의 얼마? 50 범위 내에서 뭐 할 수 있다? 가감할 수 있다. 요 지문은 100분의 50을 가감할 수 있다. 이건 취득세에서 그대로 물어보고 등록면허세에서도 그대로 물어보고 재산세에서도 물어본다. 그러니까 이 지문은 출제 빈도가 취득세에서 나올 수도 있고 등록면허세에서 재산세에서도 물어볼 수 있기 때문에 이건 이해하고 있어야 된다. 기본세율이 정해져 있지만 100분의 얼마? 50 범위 내에서 뭐 할 수 있다? 가감할 수 있다. 됐어요? 자, 그리고 이제 양가로 1번 밑에 표준 기본세율에 주택 말고 그랬죠? 주택을 제외한 부동산의 취득 그랬잖아요. 여기서 어디? 여러분 두 번째 칸에 보면 상속 나왔죠? 증여 나왔죠? 원시취득 기타 나왔죠? 거기에는 다 주택도 포함해. 그럼 주택을 제외한다는 건 첫 번째 칸에서만 제외. 유상, 매매 있죠? 유상승계 취득할 때 주택만 빼. 왜? 주택은 투기에 많이 이용하니까 매매로 취득하는 주택은 별도로 세율이 있으니까 거기서만 주택을 제외합니다. 이해가세요? 그럼 나머지 상속 증여는 다 똑같아요. 또 하나 알아야 될 것이, 여러분 세율표 밑에 보시면 잠깐 보충학습에 농지라고 나왔죠? 농지가 뭐냐? 첫 번째, 취득할 때 당시
공부상의 지목이 뭘로? 전답 과수원, 논이나 밭 과수원으로 되어 있고 실제로 경작에 이용하거나 단연생 식물재배지로 이용하고 있다. 단연생 식물재배지하면 인삼재배 같은 건 몇 년 걸리잖아요. 이런 것도 농지다 이 얘기야. 됐어요? 그 정도만 보시고 다음 밑에 2번에 보시면 취득 당시 공부상의 지목이 논과 전답 과수원 목장용지로 되어 있고 실제로 축산업에 이용하고 있으면 그것도 뭘로 본다? 농지. 결론은 두 개 합치면 이거죠. 우리나라의 땅 지목이 몇 개? 28가지 중에서 몇 가지? 4가지. 전, 답, 과수원, 목장용지를 묶어서 뭐라고 한다? 농지. 농지는 세율이 달라요. 그래서 우위로 갑니다. 이제 자, 첫 번째 간에 매매로 부동산 취득하는데 농지는 세금 부담 줄여줍니다. 농지법에 농지는 농사 지을 사람만 취득하니까. 그죠? 물론 주말농장 같은 건 누구나 취득해도 되지만 그래서 농지는 1000분의 얼마? 30. 여기 보세요. 또 하나 여러분 취득세 공부하다 보면 지금 1000분의 10 이렇게 나왔어요. 1000분의 30인데 1000분의 10 천분율이죠. 1000분의 10이나 100분의 1이나 1%나 다 똑같은 말이잖아요. 근데 왜 천분율로 표시하느냐? 지방세법에는 11가지 지방세를 다 기재하다 보니까 소수점이 나타나. 그래서 소수점을 표기하지 번거로우니까 표시하지 않으려고 천분율로 표시하는 거지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1000분의 10이나 100분의 1이나 1%나 똑같다. 이해가세요? 그럼 시험에서는 물어보되 그럼 어떻게 물어봅니까? 취득 시험에서는 1000분율로 물어봅니까? 100분율로 물어봅니까? 법은 1000분율로 표시했지만 출제한 욕하니까 좀 이상해. 출제하는 놈에 따라서 틀려. 출제하는 놈이 3%, 1% 이렇게 할 수도 있고 1000분의 10, 1000분의 30 이럴 수도 있다. 그런데 우리는 1000분의 30이면 모르고 3%만 알고 그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늘 봤던 대로 그냥 늘 접하는 대로 100분율로 생각해요. 그래서 농지는 매매로 취득하면 몇 프로다? 3%. 농지 3%. 다음 농지 말고 기타 그랬죠. 농지 말고 나머지 대지, 임야 같은 거 토지 그리고 건축물이 있죠. 주택 빼고 농지를 제외한 부동산은 다 기타. 얼마? 4%. 1000분의 44%. 다음 상속. 상속은요. 농지는 2.3. 농지 말고 기타 여기는 주택도 들어가. 매매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농지를 제외한 모든 부동산은 2.8. 증여받았어요. 증여. 이것도 주택도 다 들어가요. 일반 개인이 증여받았으면 3.5. 비영리 사업자가 증여받았다. 여러분 비영리 사업자가 뭐죠? 종교단체, 교육단체, 복지단체 이런 데 있죠? 영리를 추구하지 않는 그런 단체가 증여받으면 2.8. 다음 원시 취득 그랬죠? 건물을 새로 지었다. 바다나천을 배립했다. 새로 생긴 거. 주택을 새로 지었다. 다 원시 취득이죠? 2.8. 공유물, 합유물 공동으로 등기합니다. 2.3. 이것이 기본 세율이다. 얘기. 이해가세요? 여기서 지금 첫 번째 간에 매매에서 뭐 뺐어요? 주택 빼고. 됐어요? 왜? 주택은 투기에만이 이용되니까 별도로 다주택자냐 아니냐에 따라서 세율이 달라요. 그래서 밑에 나왔죠. 양가로 몇 번? 2번. 유상승계, 매매로 취득하는 주택의 세율. 매매로 취득할 때 유상은 매매죠. 매매로 주택을 취득할 때는 자 주택에 따라서 가격에 따라서 세율을 적용합니다. 그래서 다음 장 보세요. 565페이지 그림 첫 번째 칸에 취득 당시 실거래 가격. 실거래 가격이 얼마? 6억 이하면 1%야. 몇 프로요? 1%. 두 번째 칸에 취득 당시 실거래 가격이 6억 초과 9억 이하는 가격에 따라 개별적으로 계산을 해야 돼. 공식에 대입해서 3분의 2 곱하기 1억분의 취득가격 거기서 3을 빼라. 그게 세율이다. 여기 보세요. 거기 두 번째 거 7억 공식이 어떻게 됐어요? 3분의 2 곱하기 1억분의 취득가격 여기에서 3을 빼라고 그랬죠? 자 그럼 7억이라고 그래봐요. 얼마짜리 주택 취득했어요? 7억. 여기라 7억 적어. 7억. 그러면 계산해봐요. 3일은 3, 2, 7이 14. 분수는 나누는 거죠? 예? 그럼 나누면 3, 4,
12, 2 남았잖아. 2. 그럼 36, 18, 2 남죠. 66666 나갈 거 아니야. 그래서 반올림하면 4.67. 여기서 몇을 빼? 3% 빼라. 그럼 뭐요? 1.67% 얼마짜리 사면? 7억짜리 사면 이렇게 계산하라. 시험에서 물어볼 내용은 아니에요. 이해가세요? 하나만 더 해볼게요. 자, 그러면 8억짜리 샀어요. 얼마? 취득 가격이 8억이다. 그럼 어떻게? 3일은 3, 2, 8이 16, 약분하면 3, 5, 15, 1 남았죠? 3, 3은 9, 3, 3은 9. 반올림 안 되죠? 거기서 3을 빼. 그러면 2.33%다. 얼마짜리 사면? 8억. 이렇게 6억 초과 9억 이하는 가격에 따라 틀리다. 그러니까 시험에서 물어볼 내용은 아니다. 그죠? 그리고 9억을 구할 때 세 번째 칸에 9억을 초과 10억이든 20억이든 그냥 몇 프로? 3%. 이해가세요? 그걸 합쳐서 우리는 뭐라고 한다? 1에서 몇 프로? 3%. 최저 1%부터 최고가 몇 프로? 3%. 그런데 이건 어떤 경우냐면 어떨 때 사용하느냐? 예? 여기 보세요. 무슨 지역? 일반 지역의 무슨 주택? 2주택. 조정 대상 지역이 아닌 지역의 주택 몇 개? 2개 취득할 때 투기 아니니까 인정해줘요. 또 하나는 무슨 지역이요? 조정 지역에서 주택을 취득하는데 일시적 무슨 주택? 2주택도 투기를 보잖아요. 여러분, 한 가족의 이름으로 계산하는 거예요. 한 사람이 아니라 가족 단위로 한 가족이 주택을 2개 취득했어요. 2개째 취득했어요. 그런데 왜 취득했다고요? 일시적 그랬죠? 예? 여러분, 부모님 모시기 위해서 한 가족이 주택 2개면 동거 봉양으로 2주택이라고 그래요. 주택 하나 받았는데 상속받았어요. 그래서 상속받아 2주택. 결혼을 해서 주택 하나씩 가지고 결혼했어요. 혼인으로 2주택. 그러면 일시적 2주택은 뭐냐? 주택 하나 있는데 또 하나 샀어요. 그래서 2개가 됐죠. 왜 샀니? 물어봤어요. 이사 가려고 샀어요. 이사 가려고 산 게 뭐야? 일시적 2주택이야. 그럼 이사 가기 위해서 샀다는 얘기는 기존 거 조만간에 뭐 하겠다? 팔겠다.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투기로 보지 않는다. 잠시만 2주택이야. 이해가세요? 이런 경우는 투기가 아니니까 1에서 몇 프로? 3%로 갔어야 한다. 이 얘기입니다. 됐어요? 예?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3번 표준세율 적용, 요거는 참고로만 보시고 다음에 요거는 어디 가서 3, 4월 달에 공부할 거니까 그거 표시하세요. 중요한 거 아니니까 제외. 다음 장에 넘겨보시면 2번 유상거래로 취득하는 주택에 뭐라고 그랬어요? 중과세. 이게 복잡한 거야. 한 가족의 주택을 여러 개 사면 투기죠. 그래서 세금을 많이 부과한다. 그래서 거기 가로안 보세요. 첫 번째 줄 가로안 생략하고 주택을 두 번째 줄 끝에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매매로 취득하는 경우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세율을 적용한다. 양가로 1번 법인이니까 누가? 회사가. 부동산 주택을 매매로 취득하죠. 여러분, 회사가 주택을 취득하는 건 무조건 투기로 봐. 그래서 법인이 가로안 생략하고 밑에 법인이 두 번째 줄 주택을 부하는 경우, 취득하는 경우 1000분의 40의 세율 그랬죠? 1000분의 40을 뭘로 한다? 표준세율. 그러니까 기본이 몇 프로? 4%. 거기에다가 이제 여기서 하나, 여러분 용어가 하나 나와요. 뭐라고? 중과 기준세율이라는 게 나옵니다. 이것은 표준세율로 세금을 부과하는 게 아니라 세금을 많이 부과하기 위해서 계산하려고 기준을 정해놨어요. 그래서 중과 기준세율은요 1000분의 얼마 20을 얘기하는 거야. 다시 말하면 그냥 몇 프로 100분율로 하면 2%. 이걸 뭐라고 불러? 중과 기준세율. 왜 만들어 놨다고요? 중과세 세금을 많이 부과할 때 계산하기 편리하게 하려고 정해놓은 게 중과 기준세율. 그래서 중과 기준세율 하면 몇 프로를 얘기한다고요? 2%. 그럼 거기 보세요. 법이 중과 기준세율에 그랬죠. 그럼 몇 프로에? 2%에 100분의 얼마? 400이면 몇 배? 4배란 얘기잖아요. 아니 그냥 100분의 400 하지 말고 그냥 4배 그러면 좋잖아. 그죠?
편하면 법이 아니지. 이 법을 만드는 게 웃기는 놈들이야. 현실을 편하게 해야지, 국민이. 100분의 얼마? 400. 몇 배? 그럼 2%의 4배란 얘기잖아요. 그럼 몇 프로인데? 8%. 8%를 4%에 뭐하라고 표준에? 더하라. 그럼 몇 프로? 그래서 밑에 박스. 표준세율 4% 더하기. 가로 열고 중과 기준세율 2%죠? 거기에 몇 배? 4배. 그럼 가로 안 먼저 하니까 8%죠? 8%를 4%에 더하니까 몇 프로? 12% 이렇게 얘기한다 이거지. 그래서 시험에서는 법인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는 12%로 한다 그래도 되는 거고, 표준세율 4%로 하여 중과 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더한다. 합한 세율로 한다. 그렇게도 같은 내용이고. 됐어요? 다음 그 밑에 양가로 2번. 여러분 조정 대상 지역이 어디예요? 주택가격이 100분의 130 이상 증가된 지역이에요. 그래서 주택가격이 급등하면 지정을 하는데 수도권은 거의 다 들어갔잖아요. 서울, 경기, 인천은. 예? 조정 대상 지역으로 들어가 있죠. 대다수. 그러면 조정 대상 지역의 1세대 무슨 주택? 2주택. 요거 읽어봐도 몰라요. 잘 보세요. 1세대 2주택 가로 열고 일시적 2주택은 뭐하고? 제외. 이사 가기 위해서 주택을 샀다. 그런 경우는 제외하고. 투기 아니니까. 그럼 가로 안 생략하고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여기까지. 그게 무슨 말이에요? 거기까지.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으로 주택법에 따른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주택을 뭐하는 거? 취득하는 경우 그랬잖아요. 그죠? 그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 보세요. 이 얘기야. 자, 2번은 두 가지. 하나는 이 얘기죠. 1주택 필기하지 말고 들으세요. 1주택 소유자가 주택을 하나 가지고 있는데 어디에 있는 거? 조정 대상지역 생략. 조정 지역에 있는 소재하는 무엇을? 주택을 뭐 했다고요? 취득했대. 주택을 몇 개 가지고 있는데 하나 가지고 있는데 어디 거 샀다고? 조정지역의 주택을 샀다 이 얘기야. 결론은 그래서 몇 주택? 그렇지, 2주택이 됐다 이 얘기예요. 주택 하나 가지고 있는 사람이 조정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해서 몇 개가 됐다? 2개가 됐다는 얘기지. 조정지역의 주택이 2개다 그런 뜻이? 이거 하나 어디 있는데 묻지마. 관계없으니까. 취득하는 요게 어디 거 취득했느냐 이거 물어는 거야. 두 번째 거 주택을 어디 거 샀느냐? 조정지역에 있는 주택을 사서 몇 주택이 됐어? 2주택이 됐으면 중과세 한다. 1000분의 얼마? 40. 4%를 표준세율로 하여 중과 기준세율의 100분의 얼마? 200. 2배죠, 2배. 그래서 몇 프로? 8%. 8%야. 몇 프로? 8%. 또 하나 있어요? 또 하나. 자, 두 번째 쪽 갑니다. 이번에는 또는 1세대 3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조정 대상 지역 외의 지역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여기까지. 또 하나는 자, 몇 주택? 2주택 소유자가 무슨 지역? 일반 지역이잖아. 조정 지역 외에 그랬으니까. 일반 지역에 소재하는 무엇을? 주택을 취득했어요. 그래서 몇 주택이 됐다고? 3주택이 됐어요. 요거 똑같아. 몇 프로? 8%. 8%를 뭐라고 그랬어 거기? 1000분의 얼마? 세 번째 줄 끝에 1000분의 40을 표준세율로 하여 4%죠? 중과 기준세율 2%죠? 거기에 100분의 얼마? 200. 2배. 그래서 밑에 박스 오른쪽에 박스 보면 4% 더하기 가로 열고 2%의 2배. 계산했더니 몇 프로? 8%. 이해가세요? 자, 이번에는 양가로 3번 567쪽 조정대상지역이 1세대 3주택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여기까지. 자, 여기 보세요. 세 번째는 기존에 몇 주택? 예? 2주택 소유자가 무슨 지역? 조정지역에 주택을 뭐 했어요? 취득을 했죠. 그래서
몇 주택이 됐다고? 3주택이 됐다. 여기 잘 보세요. 기존에 몇 개 있었어요? 2개. 어느 지역에? 묻지마. 조정지역이든 일반 지역이든 이거 따지는 거 아니니까 관계없어요. 세 번째 거를 어디서 샀느냐 이거지. 취득하는 거 어디? 조정지역의 주택을 취득해서 몇 개가 됐다? 3개가 됐다. 그러면 세율이 어떻게 돼요? 표준세율 1000분의 44%를 표준으로 하여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얼마? 400을 합한세율로 하라. 결국은 몇 프로? 12%로 하라. 이거 12%. 또 하나 있죠. 두 번째 줄, 두 번째 줄에 보시면, 두 번째 줄, 이번에는 1세대 4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조정지역 외 지역의 주택을 취득했다 그랬죠. 여기 보세요. 이 얘기는 기존의 주택 몇 개, 3개 가지고 있는 사람이 무슨 지역에, 일반 지역의 주택을 보였어요. 취득했어. 그래서 몇 주택이 됐다? 4주택이 됐다. 볼 것도 없이 몇 프로? 12%. 여러분 이거 읽으면 이게 생각나요? 안 나. 아무리 읽어도 이게 무슨 뜻인지 이렇게 법을 만들어 놔요.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기존에 있는 건 어디 있었느냐 묻지 않아요. 요거 취득하는 걸 어디 거 샀느냐 이 얘기입니다. 다음 밑에 3번 보세요. 조정대상지역의 다주택자로부터 주택을 보받았다. 증여받았다. 여기까지 볼 건데 여기 보세요. 여러분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재산세 많이 내. 종부세도 많이 내요. 종합부동산세. 그리고 나중에 많이 가지고 있다 팔면 양도소득세도 할증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모로 세금이 많이 내죠. 그러니까 세금 부담을 뭐 하려고? 줄이려고 그 많이 가지고 있는 주택 중에 하나를 누구한테? 자식들한테 뭐 할 수 있어? 증여할 수 있죠. 왜 증여해요? 보유세 줄이려고. 예, 그래서 주택을 많이 가지고 있는 다주택자로부터 시가 표준의 3억 이상 주택을 보받으면 증여받으면 원래 증여는 3.5거든요. 표준세율이. 그런데 다주택자로부터 주택을 보받으면 증여받으면 주는 사람한테는 세금 내라고 할 수 없으니까 받는 사람한테 취득세 12% 내라. 이게 12% 확인. 거기 맨 밑에 3번 조정대상 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시가표준액 3억 이상 주택을 상속 말고 뭘로 증여로 취득하는 경우 1000분의 40 표준세율로 하여 해당 세율의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얼마? 400이니까 합치면 몇 프로? 12%로 한다. 그죠? 다주택자로부터 3억 이상 주택을 증여받으면 12% 내라. 취득세. 증여받았을 때 다만 1세대 1주택자가 소유한 주택을 배우자 직계 존비속이 뭐 받았다면 증여받았다. 여기 보세요. 조정대상지역에 주택이 여러 개가 아니라 딸랑 몇 개? 하나 있는데 그걸 뭐 받았대? 증여받았대. 그럼 증여하는 목적이 세금 회피할 목적이? 아니잖아. 하나니까 세금 부담이 없는데. 그죠? 그런 경우는 할증하지 않는다. 이 얘기예요. 이해가세요? 조정대상 지역에 주택을 하나 가지고 있는데 그걸 증여받았다 자식이. 그런 경우는 할증하지 않는다. 목적은 회피할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이해가세요? 자, 이렇게 해서 세율 요까지만 보죠. 자, 다시 보세요. 자, 주택. 이 주택에 대해서는 보세요. 자, 노트 65페이지 기본소 564쪽 보시고 일반 지역의 무슨 주택? 이 주택은 투기가 아니야. 2개까지. 그리고 조정지역에서 2개는 투기거든요. 근데 조정지역에서 주택을 사서 몇 개? 2개가 됐는데 왜 샀어? 조정지역의 주택을? 조정지역으로 이사 가려고. 그걸 뭐라 그래? 일시적. 여러분 일시적이라는 얘기는 조만간에 주택을 뭐 하겠다는 얘기예요? 팔겠다 얘기야. 종전거. 여러분 조금 더 들어가면은요. 이거는 몇 년? 3년 아니면 몇 년? 1년 안에 팔아야 돼. 둘 다 조정지역에 2개면 1년 안에 팔아야 되고 하나만 조정지역이다 그러면 3년 안에 팔면 돼요. 이해가세요? 기존에 있던 주택을 일시적 2주택일 때는 2개 다 조정지역에 있으면 몇 년 안에 주택을 취득하고 1년 안에 옛날 걸 팔아야 돼. 안 그러면 추징당해. 그러면 2개 다 조정지역이 아니야. 하나만 조정지역이다. 그런 경우는 몇 년 안에 주택을 취득하고 3년 안에 옛날 걸 팔면 추징당하지
않는다. 그런데 여태까지 처분하지 안 했으면 위반인 거죠. 그때는 추징이에요. 자, 좋아요. 이건 투기가 아니니까 이렇게 세율로 간다. 몇 프로? 1에서 몇 프로? 3%. 가격에 따라 틀리다고 그랬죠. 취득 당시 가격 얼마? 6억 이하는 1%. 몇 프로? 1%. 6억 초과 9억 이하는 가격에 따라 달라진다고 그랬고 9억을 부할 때는 초과할 때는 몇 프로? 3%. 그래서 1에서 몇 프로? 3%. 이건 투기가 아니다. 이건 주택이죠. 매매로 취득할 때. 그럼 주택 말고는 다른 부동산은 이거잖아요. 매매로 부동산 취득했는데 농지는 몇 프로? 3%. 주택 말고 나머지 부동산은 4%. 그죠? 상속받았어요. 농지 상속받으면 뭐? 2.3. 농지 말고 여기는 뭐 또 들어가? 예? 주택도 다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 주택. 뭐만 빼? 매매에서만 열이 가는 거지. 상속이나 증여나 원시 취득은 주택도 다 포함해요. 매매가 아니니까. 그래서 상속받아다 주택 2.8. 증여받았으면 3.5. 비영리사업자가 되면 2.8. 농지든 뭐 주택이든 다 똑같아. 건물 새로 지었다. 주택을 새로 지었다. 바다나 하천을 매립했다. 원시 취득이죠. 소유권 보존 등기하면서 2.8. 됐어요? 그런데 이게 기본 세율에 이게 예? 그럼 이 표준 세율에 아까 두 가지 기억하라고 그랬죠? 이와 같은 표준 세율에 지방자치단체장은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100분의 얼마? 50 범위 내에서 가감할 수 있다 그랬죠? 또 하나, 하나의 물건이 둘 이상 세율에 중복이 되면 두 가지 다 적용하는 게 아니라 그 중에 뭐? 높은 세율 하나만 적용한다. 이해가세요? 요건 필수로 기억해야 됩니다. 예, 됐어요. 자, 그리고 나서 이번에는 뭘로 가요? 이제 다주택자. 주택을 여러 개, 이건 가족 단위예요. 한 사람이 아니라 가족 단위. 그래서 다주택자의 뭐 유상거래, 주택을 매매로 취득할 때 할증하겠다. 할증. 그죠? 그래서 첫 번째 여기 보세요. 무슨 지역? 조정지역. 자, 우선 시계 방향 3시 방향 보세요. 9시 방향 보세요. 9시 방향에 주택이 하나도 없는데 조정지역에 주택을 취득해서 몇 개가 됐어요? 취득해서 하나야. 투기. 아니죠. 가격에 따라서 1에서 3%. 이해가세요? 12시 방향. 기존의 주택이 몇 개 있었는데 하나 있어요. 어디에? 관계없어. 어디에 있던 하나 있었는데 조정지역의 주택을 취득해서 몇 개가 됐다? 2개. 투기야. 8%. 이해가세요? 그런데 왜 샀어? 이거 조정지역에 이사 가려고 샀어요. 그걸 뭐라 그래? 일시적 이주택은 1에서 몇 프로? 3% 할증 안 해요. 그런데 아까 일시적 이주택은 몇 년 안에 팔아라? 둘 다 조정지역에 있으면 1년. 하나만 조정지역이면 뭐? 3년. 이해가세요? 그 안에 팔아야 돼. 안 그러면 추징당해. 다음. 3시 방향에 가요. 주택 몇 개 있었어요? 2개 있었는데 조정지역에서 하나 취득해서 몇 개가 됐다? 3개. 12%. 3개 있었는데 하나 더 취득해서 몇 개가 됐다? 4개. 12%. 됐어요? 예. 다음 일반지역. 일반지역 보세요. 일반지역도 9시 방향에 무주택자가 주택을 하나 사서 1주택이 됐으면 할증 안에 1에서 몇 프로? 3%. 12시 방향. 기존이 하나 있었는데 어느 지역이든 관계없어요. 일반 지역에 있는 걸 또 하나 샀다. 할증하지 않아. 그냥 1에서 몇 프로? 3%. 일반 지역은 할증 안 해요. 자, 3시 방향. 기존의 주택 몇 개 있었어요? 2개. 근데 일반 지역에 있는 걸 취득해서 몇 개? 3개가 됐어도 조정지역에서 취득한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8%만. 8%. 그러면 6시 방향. 3개 있었는데 하나 더 취득했죠? 요건 볼 것도 없이 4개니까 지역 따지지 말고 몇 프로? 12%. 4주택은 무조건 몇 프로예요? 12%. 그리고 조정지역이든 아니든 간에 누가 취득한 거? 법인. 법인은 투기야. 몇 프로? 12%. 이해가세요? 법인의 이름으로. 이건 왜 그랬냐? 개인이 취득하면 투기라고 막 할증했거든요. 그러니까 돈 많은 사람이 5천 원 내고 회사 설립해. 법인이잖아.
그리고 법인 이름으로 사면 할증 안 하잖아. 곧딴 짓을 하더라 이거지. 그래서 법인의 이름으로 취득하면 몇 프로? 12%. 이해가세요? 그리고 여기 조정지역에서 시가 표준액 얼마? 3억 이상인 다주택자가 가지고 있는 주택을 뭐 받았다면? 참고로 증여받았다면 원래는 3.5인데 12%다. 몇 프로? 12%. 여러분, 몇 년 전에 우리나라에 다단계 있었죠. 피라밋. 사기치고 간 사람. 중국을 통해서 태국인가 어디로 갔잖아요. 그 사람 이름이 누구냐면 조희팔이야. 이 사람이 2조 5천억에 뭐를 사기를 친 거지. 그리고 그 사람이 경찰들이 조사를 해서 계속 추적하니까 태국인가 어디 가서 죽었다고 그랬죠. 누가 묻지도 않았는데 촬영해서 보냈잖아. 장례 절차를. 죽었다고. 그러니까 이제 찾지 말라 이거죠. 근데 냄새가 나잖아. 예? 냄새가 나. 그러면 냄새 나는데 가만히 있어? 우리 여당 국회의원 누구? 표창원 경찰대 출신 있죠. 국회의원. 그분이 그 집요하거든. 그분이 거기까지 갔잖아. 태국까지 가서 돈 주고 사망 확인을 해달라고 한 거지. 거짓말로. 돈 주니까 사망 확인서 받고 장례도 해달라고 그랬더니 조이파라고 똑같이 줬어. 사진 찍어서 보여주니까 똑같아. 그러니까 이거 안 죽었다고 확신이 갈 수 있죠. 좋아요. 아주 죽는 것까지 살이기. 그래서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모르지만 하여튼 가만히 있으면 죽었나 보다 그럴 텐데 죽었다고 홍보를 하니까 이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 이름이 누구라고요? 조이팔이야. 조이팔. 우리는 조희팔의 동생 조이팔 갑시다. 조이팔. 뭐라고요? 조이팔. 조정지역의 2개는 8%. 조정지역의 2개는 몇 프로? 8%. 일반 지역의 3개도 8%. 조이팔, 138. 나머지는 12%. 예? 법인도 12%, 4주택도 12%, 증여받은 것도 12%. 이해가세요? 그러니까 다 하려고 하지 말고 조희팔이 아니라 조이팔. 조정지역의 2개는 몇 프로? 8%, 138. 일반 지역의 3개까지도 8%다. 나머지는 몇 프로? 12%.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됐어요? 예. 이렇게 보시고 구체적으로 이제 뒤에 가서 여러분 569쪽에 나와 있는 1세대 1주택 이런 부분은 심화 과정에서 문제 풀기 전에 한 번 정도 언급을 할 겁니다. 이렇게 가시고 다음 이제 순서를 좀 바꿔서 그 다음 어디로 가느냐. 자, 우리 취득세 세율에서 특례 세율이 있어요. 특례 세율. 여러분 교재 어디 있냐면 특례 세율이 572페이지 있죠. 572페이지 폈어요. 예? 572페이지. 여러분 특례 세율에 대해서 봅니다. 자, 특례 세율은요 무슨 세율이냐. 이거 보통 여기 보세요. 자, 특례 세율. 왜 이거를 넣냐면 노트에 있는 내용 잠깐 보시고 그리고 교재에는 그냥 설명 들으시면 돼. 자, 옛날에 2010년까지는 부동산을 취득했을 때 취득세가 있었어요. 취득세가 그때는 2%였어요. 옛날에는 간단해서 매매든 상속이든 증여든 무조건 몇 프로? 2%. 그리고 부동산 취득했으면 자기 앞으로 재산권을 보호받기 위해서 뭐 할 때? 등기할 때 내는 세금이 등록세라는 세금이 옛날에 있었어요. 그래서 등기할 때 소유권 무슨 등기? 이전 등기. 매매로 취득해서 소유권 이전할 때는 등록세가 2%. 만약에 상속받아서 소유권 이전할 때는 0.8. 증여받았으면 1.5. 건물을 새로 지었다 0.8. 공동등기하고 나누는 거 0.3. 이게 옛날에 뭐? 등록세 세율이야. 그런데 2000 몇 년서부터? 11년서부터는 이거 합쳐서 지금 뭘로 되어 있다고요? 취득세. 이게 무슨 세율? 표준세율이야. 옛날에 취득세하고 옛날에 뭐를? 등록세 세율을 합쳐서 지금 취득세 무슨 세율? 표준세율이 된 거예요. 역사가. 예? 여기 보세요. 그럼 매매로 취득했으면 옛날 취득세 몇 프로? 2%. 옛날 등록세 몇 프로? 2%.
합쳐서 지금 4%가 된 거잖아. 예? 옛날에 상속받았을 때는 취득세 2% 내고 상속받아서 소유권 이전할 때는 0.8, 두 개 합쳐서 지금 2.8, 그죠? 옛날에 증여받았으면 옛날 취득세 2% 내고 증여로 소유권 이전할 때 1.5 더해서 지금 증여는 3.5, 현재 취득세 세율이죠. 결론은 무슨 말이야? 지금 취득세 표준세율은 옛날에 뭐하고 뭐? 취득세 등록세 세율을 합쳐서 지금 취득세 무슨 세율? 표준세율이 된 거예요. 이해가세요? 그러면 지금 부동산 취득해서 등기할 때는 등기까지 합쳐서 취득세 내잖아요. 취득세. 그러면 부동산 취득해서 이걸로 가야 되잖아. 이게 무슨 세율인데? 표준세율인데. 그렇게 하지 말고 뭘로 가라? 특례세율이 있다니까요. 특례세율이 뭐냐? 자, 옛날에 뭐 했을 때? 취득했을 때 뭐 냈어요? 취득세 이미 냈어. 근데 옛날에 뭐 안 했어? 등기 안 했어요. 등기는 안 했어. 이런 경우 있겠죠? 또 반대로 취득세 내지 마. 근데 뭐는 내? 등기에 대한 세금은 내. 둘 중에 하나만 세금 부과하는 거, 이게 특례세율이야. 왜? 여기는 지금 두 개 합쳐진 거잖아. 그죠? 합쳐진 게 취득세 표준세율이에요. 그런데 특례세율은 둘 중에 하나만 내라. 그러면 옛날 뭐? 요거. 옛날 뭐? 취득세만 내. 이해가세요? 그 다음에 옛날에 뭐만? 이거 뭐? 옛날 등록세만 내. 이거잖아요. 이거를 뭐라고 한다? 두 개를 특례세율이라고 그래. 반쪽. 그래서 무슨 세율? 특례세율. 1번은 이거잖아. 이거. 옛날 뭐만 내라고. 등록세만 내라. 옛날 등록세면 이거죠? 근데 여기서 지금 어떻게 해야 돼? 이건 옛날 취득세 등록세 합쳐진 거잖아. 그럼 여기서 옛날에 등록세만 내려면 옛날 뭘 빼면 돼? 여기서 취득세를 빼면 옛날 등록세가 나오겠지. 그러니까 옛날 취득세 2% 빼라 이 얘기지. 요 표준세율에서 옛날 취득세 몇 프로를 빼? 2%를 빼면 그게 특례세율. 요거만 내라 이거야. 그럼 반대로 요거 단일 비례에서 2%짜리 내라 이거죠? 이거. 그러니까 이거는 계산하지 말고 그냥 몇 프로? 2%. 그래서 결론은 무슨 말이냐? 자, 이거 1번은 뭐예요? 취득 아니니까 등기만 하라 이 얘기고. 이해가세요? 요거는 뭐만 하라고? 등기만 하라 이거고. 요거는 뭐 안 하니까, 등기 안 하니까 옛날 뭐만, 취득세만 내라, 반만 내라 이거죠? 그게 특례세율이에요. 이해가세요? 그래서 특례세율은 몇 가지가 있다? 두 가지가 있다 이 얘기예요. 특례세율의 뜻이 뭐라고요? 옛날 취득세, 옛날에 등록세 있을 때 하나만 내는 거. 예? 그래서 교재 보세요. 572페이지. 세율의 특례 그랬죠? 다음에 해당하는 취득에 대해서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지 말고 취득의 유형에 따라서 다음과 같은 세율을 적용한다. 1번. 거기 무슨 세율에서? 표준세율. 취득세 표준세율에서 중과 기준세율이 몇 프로죠? 2%. 중과 기준세율 하면 2%라고 그랬죠? 표준세율에서 몇 프로 빼? 2% 빼라. 이해가세요? 예. 그래서 밑에 박스 보시면 표준세율에서 박스 안에 중과 기준세율 몇 프로 빼? 2% 빼. 이 얘기는 옛날 취득세는 내지 말고 등기만 하라. 이 얘기죠? 그것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다시 첫 번째 줄, 취득세는 다음에 해당하는 취득에 대한 취득세는 표준세율에서 중과 기준세율을 뺀 세율로 산출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거기까지만. 표준세율에서 몇 프로 빼라고요? 2%. 왜? 취득 아니니까 등기만 하라. 그래서 밑에 1번 어떤 거 있느냐? 환매 등기가 병행된 무슨 권? 환매권으로 부동산 환매기간 내 매도자가 환매하는 경우 매도자 매수자 간의 취득. 여러분 환매권을 모르면 이게 이해가 안 가지. 여기 보세요. 환매가 뭐야? 자, 여러분 오늘 제가 수업 2시에 끝나는데 오늘 은행 마감 시간까지 4시까지 내가 돈이 필요해. 얼마? 10억. 그런데 내가 부동산이 많아요. 그런데 지금 4시까지 돈 필요한데 수업 끝나고 2시에 끝나가지고 부동산 가지고 은행 가서 담보 제공하고 대출해달라고 그러면 심사하다 보면 날 새지. 시간적 여유가 없잖아요. 그럴 때는 돈 많은 여러분하고 내가 거래할 수 있잖아. 개인끼리.
나 상가빌딩 50억짜리 감정평가하니까 50억짜리인데 내가 필요한 건 지금 얼마야 급히? 10억. 그럼 내가 10억에 팔어. 50억짜리를 얼마에 팔어? 10억. 그럼 여러분 사 안 사? 싸니까 사잖아. 근데 계약하는 거지 뭐라고? 내가 지금 매매를 10억에 팔지만 일정 기간 안에 내가 10억 주고 다시 살 테니까 나 외에 다른 사람한테 팔면 안 돼. 알았어 안 팔을게. 이렇게 계약한 게 무슨 권? 환매권이야. 그럼 여러분은 나한테 얼마 주고? 10억 주고 내 부동산 50억짜리 여러분 앞으로 등기하죠? 등기는 하더라도 사용수익은 할 수 있다니까 여러분이. 근데 다른 사람한테 처분할 수 있는 권리는 없어. 그러니까 소유권 취득이 아니지. 그러니까 왔다 갔다 뭐만 하라? 등기에 대한 것만 내라 이 얘기야. 이해가세요? 환매권 이렇게. 환매권은 지금 뭐하지만 매매하지만 5년 안에 다시 내가 다시 뭐하겠다? 지금 가격으로 매수하겠다라고 계약 체결하고 등기한 게 무슨 권? 환매권. 그럼 부동산은 여러분 앞으로 등기는 해주지만 여러분은 다른 사람한테 처분할 수 있는 권리는 없다. 그럼 여러분은 10억 주고 3년이면 3년, 4년이면 4년 환매권은 5년을 넘으면 안 되는데 그 기간 동안 여러분은 사용해서 수익할 수 있잖아. 임대사업 수익할 수 있죠? 그러다가 나중에 나한테 얼마에 다시 팔어? 10억에 팔잖아. 이게 무슨 권? 환매권은 실질적인 매매가 아니에요. 그래도 왔다 갔다 뭐는 해야 돼. 그래도 등기. 이해가세요? 두 번째, 밑에 상속으로 인한 취득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득. 1번 대통령령이 정하는 1가구 1주택 고급주택 뭐하고 제외. 여러분 주택 하나를 한 가구가 주택 하나를 상속받았다 그런 뜻이 아니라니까. 여러분 한 가구가 주택 10개 있어요. 10개 있는 한 가구가 주택 하나를 상속받으면 11개가 되겠지. 그게 아니라 상속을 받아서 1가구 1주택이 됐다는 얘기는 무주택자가 주택을 하나 상속받아 갖고 뭐가 됐어요? 1가구 1주택이 됐다 이 얘기예요. 주택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상속받은 게 아니라 주택이 없는 세대가 상속을 받아서 1가구 1주택이 됐으면 고급주택이 아니면 취득세 내지 마. 등기만 하라 이 얘기죠. 또 자격농민이 농지를 취득하면 원래 취득세 50% 깎아줘 감면. 근데 매매가 아니라 자격농민이 농지를 뽑아놨으면 상속. 농지는 내 의사대로 받는 게 아니잖아 상속은. 그죠? 누구는 받고 싶어 기대해도 못 받지만 생각도 안 했는데 받는 게 상속이잖아. 그죠? 그래서 자격농민이 농지 상속 받으면 그나마 취득세 내지 마라. 등기만 하라 이 얘기입니다. 다음 오른쪽에 3번 법인과 법인이 합병. 회사와 회사가 합쳐요. 그러면 남아있는 회사에 없어지는 회사의 부동산은 남아있는 회사 앞으로 소유권 이전하죠. 그건 실질적인 취득은 아니다. 등기만 하니까. 다음 4번 여러 사람이 공동 소유하고 있던 공유물이나 합유물에 대해서 자기 뭐만큼 지분만큼 나누는 거 새로운 취득이 아니다. 등기에 대한 것만 내라. 다음 5번 건축물 뭐라고 그랬어요? 이전으로 인한 취득 그랬죠. 여기 보세요. 건축물 이전은 여기 있던 건축물을 여기로 뭐 했어요? 동일한 대지 안에 옮겼어요. 예를 들어 이런 경우 있을 거 아니에요. 자, 대형 마트가 있어요. 홈플러스가 됐든 이마트가 됐든 이런 대형 마트가 있는데 여기가 후문이야. 여기가 뭐예요? 정문이야. 그런데 이 건물이 오래돼서 여기에 주차 공간이 너무 비좁아요. 그래서 뒤쪽에다가 철골식으로 되어 있는 조립식 주차장 시설물을 설치해놨다니까. 이렇게 사용하다가 보는데 사용하다가 어느 순간 이쪽이 번화가가 됐어. 그래서 이쪽이 사람인 출입이 많아. 그래서 여기를 뭘로 하고 싶어? 정문, 여기는 후문. 근데 미관상 안 좋잖아 이거. 그래서 여기 있던 걸 여기로 옮길 수 있죠. 동일한 대지 안에 건축물을 옮기는 거 이전. 이해가세요? 이거는 새로운 취득이 아니다. 근데 왜 등기는 안 하냐? 위치가 바뀌었잖아. 위치가. 표시 변경 등기는 해야 된다. 그래서 취득세 내지 말고 등기에 대한 것만 내라. 건축물 이전. 이해가세요? 자, 그리고 거기 6번 민법 834, 839, 이 840조 전부 다 뭐야? 이혼. 이혼하고 나서 재산을 나눠 갖는 게 재산 분할이죠. 예? 결혼한 후에 모은 재산은 남편 앞으로 되어 있던 부인 앞으로 되어 있던 부부 공동 재산이야. 그런데 이제 뭐 했으면 이혼했으면 남남이잖아요. 그럼 자기 거 어떻게 해야 돼?
가져가고 줘야죠. 그걸 뭐라고 한다? 재산 분할. 남편 앞으로 돼 있는 재산을 이혼 안 했는데 부인 앞으로 넘겨줬대. 그렇다고 부인은 기분 좋아가지고 지하철 타고 목소리 크잖아, 목소리. 예? 전화 해가지고 야 친구들한테 자랑하는 거야. 나 오늘 재산 분할 받았어. 그러면 남들이 볼 때 뭐 한 줄 알아? 이혼했다는 얘기잖아. 이혼하지 않았는데 남편 재산에 부인한테 온 건 증여. 매매했는데 안 돼, 증여 기본이. 그런데 뭐는 이혼하고 나서 준 건 뭐라고 한다? 재산 분할. 그래서 이혼한 후에 나눠 갖는 거 많이 주든 적게 주든 이전하는 건 매매 거래가 아니야. 그럼 공동으로 돼 있는 거, 아주 남편 앞으로 돼 있는 걸 이혼하고 나서 내 거 내가 가져오는데 취득세 또 내? 안 되지. 뭐만 하라고? 등기만 하라 이 얘기. 이해가세요? 이렇게 해서 뭐만 한다? 실질적 취득이 아니야. 등기만 하기 때문에 옛날 취득세 2%는 빼라 이 얘기입니다. 다음 장. 또 하나 특례세율이 있어요. 중과 기준세율 적용. 중과 기준세율이 아까 몇 프로라고 그랬죠? 2%. 그래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득에 대한 취득세 세율은 첫 번째 칸에 중과 기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거기까지가 기본이니까. 자, 몇 프로로 취득세 내라? 2% 내라. 그 얘기는 등기 안 하니까 소유권이 다른 사람한테 이전되는 거 아니니까 등기 안 해. 그냥 뭐만 내라? 증가된 거 2% 취득세. 그래서 1번 밑에 개수로 인한 취득. 개수가 뭐라고 그랬죠? 엘리베이터가 없었던 건물에 엘리베이터 설치하는 게 개수죠. 근데 면적이 아니라 뭐? 가격이 증가된 거. 면적 증가는 원시 취득이니까 표준세율로 가고, 면적 증가가 아니라 가격만 증가된 건 실질적 취득이니까 2% 되는데 소유권 이전하는 건 아니잖아. 내 건물에 내가 엘리베이터 설치했다니까 원래부터 내 거야. 그러니까 등기 안에 증가된 거 취득세만 내라. 다음 두 번째, 종류 변경. 돛담배 선박을 가지고 있다가 엔진으로 교체했다. 구조 변경했죠. 내 선박이라 한 거잖아요. 소유권 이전하는 거 아니죠. 증가된 거 취득세 내고. 지목 변경. 내가 가지고 있던 임야를 개간해서 전답으로 바꿨다. 내 땅이잖아. 소유권 이전하는 거 아니에요. 증가된 거 취득세만 내라. 몇 프로? 2%. 3번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해서 무슨 주주? 과점주주가 됐으면 그 회사의 부동산을 과점주주 앞으로 등기하는 게 아니라 취득세만 내면 되는 거야. 등기하는 거 아니에요. 자, 이렇게 해서 1번, 2번, 3번이 무슨 취득이다? 간주취득이에요. 근데 4번, 5번, 6번은 부동산하고 거리가 머니까 생략을 하고 저 밑에 가서 8번 보세요. 그 밖에 레저시설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중에 니은하고 디귿. 니은이 뭐죠? 무덤과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 부지로 사용하는 토지. 이게 뭐냐? 여러분 조상님들을 잘 모시는 후손들은 묘지에 보면은 멋있게 꾸며놓고 비석이나 상석이나 제사를 지낼 때 제단 같은 거 꾸며놨잖아요. 그게 부속시설물이에요. 거기 밑에 있는 토지도 지목이 뭐야? 묘지. 그럼 묘지를 취득했으면 땅을 산 거잖아. 그러니까 토지에 대해서 뭐 내고? 취득세는 내. 근데 등기는 안 해. 이해가세요? 예, 그거. 다음. 그래서 지적공부상 지목이 뭐라고요? 묘지. 묘지는 등기 안 하니까 취득세만 내라. 다음 디귿. 존속기간이 뭐? 1년을 뭐 하는 거? 예? 초과는 임시건축물 그랬죠? 여러분 1년 안 돼서 없어질 임시건축물은 취득세 안 내. 비과세. 근데 1년을 뭐 하면? 초과하면 그때는 내야 된다. 과세. 이해가세요? 이렇게 해서 우리 특례세율 여기 보실래요? 특례세율은 특별한 경우에 한해서 옛날 취득세, 옛날 등록세 있던 것 중에 하나만. 그래서 특례세율은 여기 보세요. 두 가지예요. 하나는 표준세율에서 몇 프로 빼라. 2%. 왜 그렇죠? 네, 취득이 아니야. 뭐만 하니까? 등기만 하니까. 그죠? 그러면 어떤 거가 있는데 구체적으로 형식상 소유권 이전은 등기만 한다는 얘기요. 실질적 취득이 아니니까. 그래서 첫 번째 무슨 권? 환매권. 그죠? 그리고 두 번째 상속받아서 1가구 1주택, 고급주택 말고 자경농민이 농지를 뭐받았다? 상속받았다. 이런 경우에요. 다음 세 번째 법인합병. 회사와 회사가 합치면서 소유권 이전 등기하죠.
예, 그래서 2% 빼고 취득세 내라 이 얘기입니다. 다음, 공동소유 물건을 자기 뭐만큼, 지분만큼 나누는 건 취득이 아니니까 등기에 대한 것만 내라. 또 건축물 뭐라고 그랬어요? 이전 동일한 대지안의 건축물을 옮기는 건 새로운 취득이 아니에요. 위치 표시 변경 등기만 합니다. 취득 아니니까. 다음, 재산 분할 원래부터 자기 거야. 자기 거 자기 앞으로 가져오니까 등기만 하라 이거지. 취득이 아니니까. 이해가십니까? 자, 그 외에 원목을 생산하기 위해서 임목, 여러분 임목은 취득세 내야 되는데 어차피 잘릴 거면, 원목이라는 건 잘릴 거란 얘기죠. 그러니까 2% 되지 말고 등기만 하라, 취득했을 때 이 얘기입니다. 또 반대로 중과기준세율 2%만 내는 건 왜 2%만 내요? 옛날 뭐 취득세만 내. 왜? 등기 안 하니까. 소유권 이전하는 거 아니니까. 그래서 대표적인 게 간주취득이죠. 그래서 1번 개수로 인해서 엘리베이터 같은 거 설치해서 면적이 아니라 뭐? 가격 증가 2% 취득세 내라. 다음, 종류 변경하면 자동차 선박 같은 거 구조 변경 가액 증가. 또 토지의 지목을 변경해서 가격이 뭐했다? 증가됐다. 비상장 법인의 주식을 취득해서 무슨 주주? 과점주주. 그래서 1, 2, 3, 4는 간주취득이에요. 그죠? 그 외에 외국인 소유 물건에 대해서 연부로 취득하거나 시설 대여 물건에 대해서 이런 거는 부동산이 아니니까 신경 쓸 건 아니지만 여기 밑에 보시면 대지 위에 토지 위에 정원이나 조형물을 설치하는 데 들어간 비용은 토지 가격이 뭐한 거요? 증가된 거니까 취득세 내고 1년을 초과하는 뭐? 임시 건축물은 1년 안 되면 비과세예요. 근데 1년을 뭐하면 초과하면 그건 취득세 되는데 등기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없어질 거니까. 그리고 지적공무상 지목이 뭘로 되어 있다? 묘지. 묘지에 대해서는 토지니까 땅을 사는 거니까 2% 내고 등기는 할 필요 없습니다. 이해가세요? 이렇게 해서 우리 특례세율, 최근에는 표준세율하고 특례세율만 시험에서 언급이 됩니다. 잠시만 쉬었다 갈게요.